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3년 원자력 계통공학 11번에서 2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1번 핵비등 이탈 지점에 도달할 경우 연료봉 피복제로부터 냉각제로의 열 전달 현상을 맞게 설명한 것은 연료봉 피복제와 냉각제 사이의 온도 차이를 델타 T라고 하고 열 유속을 힐 플럭스라 한다. 핵비등 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비등 이탈은 핵비등에서 부분 막비등으로 전이되는 건데요. 핵비등 이탈이 시작을 하게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증기가 피복제를 덮기 시작하고 열 전단율이 감소가 돼서 막비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핵비등 이탈에 도달하면 막비등이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막비등이라고 하죠. 이래서 증기 기포가 연료봉 피복제를 덮기 시작해서 열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유속이 감소하는 것은 열 전달 감소를 의미를 하죠. 따라서 보기상 증기 기포가 연료봉 피복제를 덮기 시작하여 델타 T 대비해서 열 유속이 급격히 감소한다. 이게 맞겠습니다. 12번 원자로 제어봉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 아닌 것은 보기 3에 크리프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리프 현상은 부품 현상,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해서 제어봉이 아니라 핵연료 펠렛하고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일어난다 되어 있지만 당연히 부품이 잘 일어나면 안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공학적 안전 설비 중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학적 안전 설비에는 비상노심 냉각 계통, 단열 제거 계통, 경납 용기 계통, 보조급수 계통, 주재료실 거주성 계통이 있습니다. 요거 당연히 암기사항이겠죠? 그리고 비상노심 냉각 계통은 DBAC, 로카가 대표적이죠? DBAC, 노심의 열을 제거하고 안전정지를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상노심 계통은 고압, 저압, 안전주의 계통, 안전주의 탱크, 재순환 냉각 계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통의 기능을 보면은 고압, 저압, 안전주의 계통은 안전주의 신호 발생 시에 RWT로부터 분사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냉각제 상실 사고 시에 이 고온감 파단이 저온감 파단대보다 안전주입이 쉽습니다. 안전주의 탱크는 저온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재순환 냉각 계통은 집수조로부터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이 비상노심 냉각 계통에 포함이 돼서 답은 보조급수 계통 2번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2의 보조급수 계통은 SBO,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나 2차 측 급수 차단 등의 사고 시에 주급수 계통 대신해서 2차 측에 유량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 중 냉각체 계통 저온, 과압, 보호를 위한 기기는 저온에서의 과압, 보호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정지 상태라고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지 냉각 계통, 잔열 제거 계통의 기기를 찾아야 돼서 답은 4번 정지 냉각 계통, 흡입축, 방출 밸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지 냉각 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분기열 제거, 재장전 운전 중 용수 공급, 원자로 정지 시 CVCS에 연계되어서 냉각제의 정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15번 가학 경소로형 원자로 해결료의 핵륜, 흡혈링 및 고미라, 덴시피케이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고미라하고 핵륜을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고미라는 소결 펠렛 형태의 핵연료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압가스 봉입으로 방지가 가능합니다. 핵륜은 핵분열 생성물하고 핵분열 기체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핵연료의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고미라는 밀도를 증가시키고 팽륜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고미라는 초기에, 그 다음에 팽륜은 뒤로 갈수록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사 핵연료 팽륜과 고미라는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많이 발생한다. 이거 틀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가압 열출격에 대한 압력 용기 파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가압 열충격, PTS, Pressured Thermal Stress는
가압 상태에서 표면 온도가 급격히 무연성 천위 온도 이하가 되면서 재료의 파괴 인성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성자 조사 시에 무연성 천위 온도가 증가를 하고 최대 열충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가압 열충격의 가능성과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무연성 천위 온도는 200F보다 작아야 되고요. 최대 충격 열흡수 에너지는 68J보다 커야 됩니다. 이 숫자 정도는 간단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보기사에 압력 용기와 냉각제 온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압 열충격은 온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증가는 해당되지가 않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의 기기 중에서 1차 기기 냉각수가 공급되는 안전성 관련 기기가 아닌 것은 보기 2에 냉각제 펌프 밀봉수 냉각기 같은 경우에 냉각제 펌프 밀봉수는 CVC에서 공급을 하죠. 1차 기기 냉각수하고는 무관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8번 가압 경수료형 원자로 압력 용기의 가동 기간 중에 중성자 조사에 의한 취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압력 용기 감지 시편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먼저 중성자 조사 취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자 조사 취하는 중성자 조사로 경도랑 인장 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저온에서 발생합니다. 이 저온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성자 조사 취하는 용기의 화학적 조성, 조사 속도, 조사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조사 압력과는 무관하죠. 가동 기간 중에 중성자 조사 취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압력 용기 감시 시평 시험 방법에는 충격 시험, 파괴 인성 시험, 인장 시험이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충, 파, 인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 수압 시험과는 무관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9번 원자로에 있는 연료를 사용유 해결용 저장조로 인출한 후 소 내외 교류 전원이 완전 상실, 요거를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라고 부르죠.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사용유 해결용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증상은 사용유 해결료에서는 계속해서 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열은 냉각계통의 열 교환기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스테이션 블랙아웃으로 열 교환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냉각제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고 그러면 물의 비등이 발생을 해서 해결료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결료가 노출이 되어서 발생된 사고가 후쿠시마 사고였죠. 답은 1. SBO 상태가 장기간 경과되면 물 밖으로 연료가 노출될 수 있다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국내 경수로 원전의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가 아닌 것은 보기 1에 가압기 저압력은 냉각제 비능을 유발시키죠. 그리고 보기 2와 3에 원자로 가출력 및 냉각제 저유량은 노심 내 온도 상승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같은 상황이 되면 이거를 신호를 줘서 원자로를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기 4에 냉각제 저온도는 안전성과는 거리가 멀죠. 즉 저온도가 되면 오히려 안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신호를 보내서 원자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냉각제 저온도 되겠습니다.